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국채 수익률 상승 속에 기술주가 크게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4.9%를 돌파하면서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또 이란 개입 우려로 국제 유가 역시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는 희비가 엇갈린 채 혼조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외국인이 포인트가 되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었던 코스피는 소폭의 상승세로, 외국인 수급이 좀 부족했던 코스닥은 하락세로 약세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저와 함께 예상 체결 지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 오늘 양 지수가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1.11% 내려가면서 2,435.28포인트, 코스닥 1.51% 내림세 연출하면서 796.67포인트, 800선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양 지수가 우선은 1% 넘는 약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도 하나하나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다 파란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7만 선을 다시금 되찾기도 했었는데요. 1% 넘게 급등했었죠. 다만 오늘 1.28% 약세 연출하면서 7만 선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좋은 호재도 있었습니다. 단독 기사이긴 하지만 6G 초격차를 굳힌다라는 기사와 함께 이 텍사스에서 최장거리 실험을 통해 6G 시대에 선점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오늘장 삼성전자는 1% 넘게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15% 더욱더 하락합니다. 기관이 8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으나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 2% 넘는 급락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2.69%, 2% 더 넘게 빠져가면서 어제 보합권에서 종가 마감하면서 13만 선을 지켜냈지만 오늘 13만 선 이탈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57%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0.91%, 약 1% 가까이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2.3%, 2% 넘게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회사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북미 전기차 부품 시장 공략을 위해 멕시코에 공장을 준공한다라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만 오늘 시장에서 2% 넘게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 0.89%, 다만 기아는 0.6% 오르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동차 대표주가 희비가 엇갈린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제 현대차와 기아는 글로벌 1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독일 회사와 손을 잡고 차량용 전력 반도체 공급에 앞장서겠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지금 희비가 엇갈린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LG화학은 2.96%, 약 3% 가까이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 3.71% 약세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3%, 에코프로 2% 빠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어제장에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임상 결과가 발표됐는데, 사실 결과 자체는 좋았으나 결과 자체가 좀 유의미한,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던 결과가 초록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주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그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지수가 끌어내려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어제장에서 0.2%, 0.96% 크게 밀리지도 올라가지도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3%, 2% 약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16% 하락, 포스코 DX 2% 하락, LNF 2.4% 떨어지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1.58%, HLB 1.35% 하락인데 HLB 어제 3% 넘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중국 항서제약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서 간암 분야에서 글로벌 1위를 선점하겠다라는 희소식을 전해왔으나 어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일제히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지금 시초부터 1% 넘게 뱉어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0.31%, 알테오젠 4%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M이 1.82%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서는 HPSP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계속해서 시총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개장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봐야죠.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이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피스 소프트웨어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서비스 등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2023년 6월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9% 이상 감소를 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당기순이익은 72%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실질적인 부분들이 다소 지금 영업이익은 감소는 했지만은 순이익은 뭐 증가한 편을 봤을 때는 뭐 대체적으로 조금 안전한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오피스 소프트웨어 대표 제품인 그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를 좀 개발을 했는데 2022년 말 기준 현재 243개국에 대해서 한 1억 2천 명의 가입자를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빅데이터 기업으로서도 주목을 앞으로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서 자사 오피스 앱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동 내용을 좀 발표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이용자들은 차량 내부에서 대형 스크린, 터치 스크린을 통해 문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네이버 클로바 X 그리고 초기 파트너사로 좀 참여를 했던 이력도 있었고, 지난달에 폴링 그 플랫폼 개발사와 AI 기술 협업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AI 정식 버전 서비스 서버 오픈을 좀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흐름들이 주가에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결국은 아마존 앱 서비스에 따른 클라우드의 이슈가 아직도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테마로서도 굉장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10월부터 주가의 우상향 추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은 지금은 좀 약간은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면에 좀 취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만약에 이제 그 4% 이상 하락을 해서 출발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매수가를 시초가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짧게 6,000원으로 지정을 했고, 손절가는 4,69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식 폴라리스 오피스 잘 들어봤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기업은 방산 기업인 퍼스텍입니다. 이 퍼스텍은 그 방산 전문 업체이기도 하지만 항공 우주 그리고 유도 무기, 지상 무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방위 산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주요 계약으로서는 LIG 넥스원이 있고 국방과학 연구소 그리고 카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83개의 방산 업체 중에는 동사는 20위권 이내에 꾸준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방산주로서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기도 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날 그 가자시티 병원 폭발로 인해서 수백 명이 숨지면서 결국은 중동의 긴장 고조가 좀 오르고 있는 입장인데요. 특히 이제 요르단에서 예정됐던 중동 지도자들과의 회담이 좀 취소되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의 흐름들이 단기적인 그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2023년 그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7% 이상 증가를 했고, 또한 이제 동사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 재무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좀 이제 앞으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텍과 관련된 부분들 기업
보다도 오히려 퍼스텍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분들도 좀 받쳐주다 보니까 이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퍼스텍의 경우에도 지뢰 제거 로봇을 좀 개발을 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번 이슈가 만약에 끝나게 된다 한다면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을 통해서 로봇 관련된 지뢰 제거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재차 부각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그 전쟁 테마와 또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동시에 공존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살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로 좀 접근해 보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4,100원, 손절가는 3,430원으로 좀 짧게 지정을 했습니다. (10월 19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우선 환율은 오릅니다. 1,356원대, 그리고 WTI 국제 유가 역시도 87달러 상회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강했고요. 제주은행이 8% 넘게 급등하면서 미국 주요 은행 호실적 기록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자동차 대표 부품주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반도체는 내리고 히토류는 상승했습니다. 또 석유화학 쪽은 하락세,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어떤 업종이 상승하고 하락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직후의 지수 모습 확인하시죠. 코스피 1.25% 하락하면서 2,431.08포인트, 2,428.08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1.84%, 거의 2% 가까이 무너지면서 794.02포인트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하고 계신, 관심이 많으신 10가지 종목 저희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 유한양행입니다. 지금 0.16% 약보합권에서 그쳐서 다행인 유한양행. 어제 17% 넘는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는데요.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끌어내려지는 부분까지도 유한양행이 좀 자초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렉나자 임상 결과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세를 연출했었던 유한양행. 오늘 시초부터 0.16% 내린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시죠. 영풍재지입니다. 영풍재질 같은 경우에는 돌연 하한가 진입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수상한 하한가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속출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은 KG스틸입니다. 오늘 7.48%, 시초부터 7% 넘게 무너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700억 규모의 신규 사업 투자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여줬었던 KG스틸. 오늘은 장 초반부터 매물을 뱉어내는 분위기고요. 자, 다음은 흥하해운 말씀드립니다. 4.41%, 4%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28 전쟁 대체 항만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해운조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4%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LS 전선 아시아가 이번 주 내내 강합니다. 시초부터 93% 지금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LS 전선 아시아. 베트남 해저 사업에 뛰어들었다라는 소식에 LS 전반적인 그룹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LS 전선 아시아는 오늘 시초부터 14%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하나하나 이슈 찾아봐야죠.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대성에너지 2.82%, 2% 거의 3%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급락했는데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비스 계속해서 강했었던 모비스 어제장에서도 9% 넘게 상승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6% 넘게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 테마로 굉장히 유명한 모비스죠. 어제 100억 규모 자기사채 소각 결정 소식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줬으나 또 상한가도 진입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6%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휴니드 살펴보겠습니다. 휴니드는 어제 21%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방산주죠. 방산 테러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무인기 항공전자 부품 독점 공급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자, 휴니드 0.65% 크게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피델릭스 말씀드립니다. 피델릭스가 4.12% 거의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갔었던 종목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추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 속에 이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서 이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상한가 진입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피델릭스는 4%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데뷔한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신성 ST, 코스닥에 오늘 데뷔한 종목입니다. 자, 시초부터 69% 급등하면서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42,000선 등락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장 부품 기업인데요. 오늘 장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더욱더 자세한 내용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네, 신성 ST 데뷔하는 주식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오늘 뭐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1%대 잘 막아주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보니까 1%대 뭐 미국에서 떨어진 것보다는 좀 덜 떨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관심 종목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낙폭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관심 종목 상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포스코홀딩스 보니까 50만 원대는 이제 깨고 내려가서 마이너스 2.6% 계속 내려가는 와중에 에코프로도 오늘 보니까 80만 원대가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마이너스 2.8% 내려가 있어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세게 받고 있다. 결국은 미국에서 국채 금리의 향방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랄까 밸류가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거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갔던 주식들이 특히 최근에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게 경영진 구속하는 뉴스가 컸죠. 마이너스 1.7%. 유한영은 겨우 뭐 기사회생 하나요. 약간 숨을 돌리는 국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 DS 이제 MSCI에 들어간다는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그 가능성도 지금 보고 있는데 최근에 뭐 그렇게 MSCI에 들어갔다가 안 좋은 종목이 있었죠. 금방 얘기했던 에코프로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DX 조금 조심을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 마찬가지로 3%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퓨릿 뭐 최근에 올라왔던 새내기 IPO죠. 오늘 마이너스 8%. 그래서 보면은 요새 IPO가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성 ST도 그렇고 퓨릿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IPO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나마 수급 기반이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홍보석유 뭐 최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 분쟁 때문에 최근 주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종목이 많은 그런 주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많이 밀리네요. 4만 원 밑으로 깨지면서 시총이 이제 2조 6천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3조 5천, 4조까지도 이렇게 한번 넘봤던 그런 주식인데 지금 2조 6천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게 많이 내려가니까 이제 기계 업종이 많이 내려가게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대형 IT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그나마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투자 주체별로 봤을 때 이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외국인들 선물 시장에서 많이 팝니다. 지금 5,179계약 벌써 뭐 9시 7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를 지금 밀어내고 있으면 상당히 많이 팔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SK 하이닉스 프로그램으로 86억 정도 지금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 소장님 좀 크게 좀 물을게요. 오늘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다 밀려 내려가가지고요. 개별적으로 묻는 건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지금 5%대인데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은행 예금에다가 넣는 게 낫냐, 주식을 지금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그 질문까지도 가능한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그 국채금리가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렇게 계속 좀 상승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세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것 같고 결국은 지금 자산 선호도에 따른 지금 심리가 계속 좀 부각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대부분의 그 금융주 쪽이나 그 배당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지금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사실상 지금 그 금리가 지금 그 채권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IT 쪽이나 결국은 성장주 관련된 기업들은 당분간 좀 흐름들이
수익률이 더 좋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일시적으로 뭐 부각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수익 구간으로 지금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차익 실현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계속 좀 더 주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현재 지금 뭐 현금이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 하면은 오히려 그 이거래 정도 내일까지 좀 추가 조정이 나와주는 그 반도체가 추가 조정이 나와준다 하면은 오히려 반도체 쪽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고 적은 비중으로 계속 좀 모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에 지금 좀 흐름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무력 분쟁이 계속 좀 더 나와주는 이슈 상황에서는 오히려 방산주와 그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좀 엇갈리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슈에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살펴본다 하면은 이슈에 만약에 좀 중요하게 좀 민감하게 이슈를 통해서 매매를 해보겠다 하면 결국은 뭐 우크라이나나 재건 관련된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과 또한 이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을 일시적으로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매매 관점으로 좀 잡아보셔도 되긴 하는데 사실상 위험도가 좀 상당히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매매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다 한다면 이 두 가지 섹터가 굉장히 좀 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체적으로 배당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좀 신경을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뭐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그게 이제 앞으로에 대해서 좀 더 기간이 지나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 반도체 섹터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말이죠. 에코프로가 지금 6위권으로 내려가 있고 에코프로 BM 10위권, 그 포스코홀딩스 5위권 이렇게 밀려 내려가 있단 말이죠.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아주 처참할 정도로 지금 주가들이 밀리고 있는데 2차 전지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로봇주들도 지금 같이 좀 밀려 내려가죠. 두산 로보틱스 39,100원까지 와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5%까지 이렇게 내려갔는데 말이죠. 금리가 지금 5%까지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이쪽이 그렇게 이익을 많이 보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어떻게 좀 팔아야 될 거예요. 아직 계속 좀 견뎌볼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두산 로보틱스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사실상 지금은 만약에 그 국내에서 내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관련된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부득이하게 금리를 올리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 조정이 더 나와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일부는 이러한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서 현금 비중 확보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최근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한 이유는 일시적으로 최근에 조정이 많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방어를 해주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는 거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모멘텀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러한 흐름들은 결국은 한 달간 좀 흐름들을 더 지켜보시고 그 6대 첨단 산업이라는 그 뉘앙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대 첨단 산업을 통해서 산자부에서 예산안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정이 되는 시기가 12월 달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한 달 전에 미리 이러한 부분에서 정책적인 로드맵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달 뒤에 뭐 신규 접근을 한다면은 한 달 뒤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신다 하면은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시가총액 대비 뭐 그런 걸 떠나서 공모가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 공모가 상단까지는 좀 하해야 할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준다 한다면 지금 당장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 됐을 때 또한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 거쳤을 때 그때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지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린 소장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시장은 시초부터 계속해서 내림세를 연출하고 있는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1.5%, 코스닥 2% 넘게 빠지고 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좀 있죠. 네, 지금 시장이 좋을 수가 없는 그런 좀 환경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전쟁에 대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번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대부분의 이제 자금들이 안전 자산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어제 미증시에서도 이제 봤듯이 좀 하락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역시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도 그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 만큼 이 경제 지표들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일단 좀 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는 실적이다. 또 여전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수급이 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이런 실적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할 때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방어주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에 오리온이나 뭐 CJ 제일제당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실적 개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원가가 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수익성 개선이 굉장히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내년 이제 어떤 기대 실적치에 대비했을 때 평균 업종 PER이 한 10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기 방어주로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고금리 시대가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은 사실 성장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오르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저가에서 담아볼 만한 좀 기회로 삼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실적이 가장 중요한 건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3분기 연결 매출액이 뭐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특히 이제 메모리 업황의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적자폭도 좀 축소를 지금 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조금 천천히 보신다는 관점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지표 계속해서 체크하시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만큼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경기 방어주, 대표적으로 음식료 쪽에서는 오리온을 한번 꼽아주셨습니다. 좋은 리포트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특히 반도체 쪽에서도 저가에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 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는 종목군들 위주로 더욱더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기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는 흥하해운. 28 전쟁의 대체 항만을 검토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진입했었던 흥하해운. 해운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자, 2위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그룹이 올해 시총이 120%가 뛰었다는데요. 30대 그룹 중 최대치라고 합니다. 자, 3위는 LG화학. 아모레퍼시픽과 친환경 패키지 개발한다라는 소식 전해왔고요. 4위는 제주은행. 어제 급등을 했었죠. 제주은행은 오르고 카카오뱅크는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5위는 LS전선아시아. 주가 급등세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케이블 사업 호조의 강세 연출 중인 LS전선아시아. 오늘도 함께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신성 ST. 자, 2차 전지 종목 신성 ST 코스닥 데뷔했습니다. IPO 흥행 덕을 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고요. 2위는 원익 PNE. 자, 3위는 엘컴텍. 주가 급등했는데 안전자산인 금값 상승에 주가 역시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자, 4위는 기가레인 통신주죠. 오늘 10% 급등하고 있는데 어떤 이슈로 상승하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고요. 자, 5위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시간 외서 급등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자, 어떤 기대감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포스코홀딩스 3% 내림세, LG화학 2% 빠졌고요. 지금 흥하해운이 17% 급등, LS전선아시아가 7%, 제주은행이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개장 특징주에는 오르고 있는 종목은 크게 오르고 내리고 있는 종목은 크게 빠지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까요? 사실 뭐 모아가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어떤 급등에 초점을 맞추실 거라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보는 것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제 섹터나 이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주은행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쪽에서도 좀 제가 시장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은행이라든지 금융 그리고 보험주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도 이제 그 KB금융도 한번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고금리 시대에는 이제 그 은행주나 보험주들이 저는 좀 필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 업종이 가지고 있는 그 배당에 대한 매력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단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도 조금 비교적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수급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4월 달 이후로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전략만 잘 취하신다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고요. 뭐 현재가 8,92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현재가에서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하단 이제 가격대를 좀 잘 체크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겠다라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손절가는 전저점 부근 7,110원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에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단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는 12,500원대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제주은행 살펴봤습니다. 고금리 시대 은행과 보험주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죠. 또 찬바람 솔솔 불 때 연말로 가면 갈수록 배당 매력도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셔도 무방하다. 지금 9% 넘게 급등하면서 8,840선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손절가는 7,110원 그리고 목표가는 12,500선에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성 ST 58% 급등하고 있습니다. 원익 PN이 8%, 엘컴텍 8%, 기가레인 9%. 지금 제이시언 시스템이 상한가 진입한 모습인데요. 저희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볼까요? 네, 엘컴텍도 좀 단기적으로 보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이제 뭐 시장 상황이 안 좋거나 뭐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거나 그럴 때마다 이제 상승을 하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안전 자산 쪽인 뭐 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채권 달러 쪽으로 계속해서 좀 자금 이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이런 기대감에 따라서 좀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워낙에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하는 종목은 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구간대에서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쨌든 금값은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제 이 고금리 시대가 좀 지속이 된다면 금값은 단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5거래일 동안 봤을 때 수급도 단기적으로 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은 결국에 이슈가 있고 테마가 있고 또 수급이 몰리는 종목을 좀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현재가 지금 1,662, 3원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1,660원 이하대에서 조금 분할로 담아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좀 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손절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수급이 제대로 들어갔던 가격대를 보게 되면 한 1,300원대 이때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300원 이하대를 깨고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또 전저점을 이탈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손절가는 1,300원
1,300원대로 잡아주시고요. 네, 목표가는 단기적 관점에서 한 2,000원대 부근까지 좀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엘컴텍 살펴봤습니다. 지금 9.62% 급등하면서 1,652원대에서 가격 형성하고 있는데요. 1,3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과감하게 손절 한번 해보시고요. 자, 목표가는 2,000원 정도 한번 계속해서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아세아 시멘트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아세아 시멘트도 좀 단기 관점에선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급등이 나왔었죠. 일단 수급이 몰리는 데는 분명히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슈도 있지만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주주 환원 정책 소식에 좀 강세를 또 보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순이익의 40% 정도를 뭐 주주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20억 정도 자사주 매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내년에는 한 100억 원 정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또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에 이제 평균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은 이제 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아야 한 100억 정도고, 아니면은 항상 평균 거래 대금이 한 100억 정도 미만인데, 이 자사주 매입 소식 자체가 어떤 그 단기적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저는 무조건 좀 호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건자재 값이 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지금 또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유가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유가 급등은 이 시멘트의 원재료의 유연탄 가격의 또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유연탄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시멘트 가격도 이제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시멘트 관련 기업들의 어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올려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올해 실적도 작년 대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예상 영업이익이 한 1,480억 정도인데 작년에 한 1,180억대보다 훨씬 더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동종업계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이 매출액 증가율은 지금 동종업계 내에서 삼표 시멘트가 가장 높은 편이지만, 매출액 대비 어떠한 그런 영업이익률을 따졌을 때는 아세아 시멘트가 가장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제 그 시멘트 관련주들이 이제 다 같이 좀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떠한 그런 퍼센테이지 급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게 되자면은 결국에 이제 등락폭이 가장 컸던 게 또 아세아 시멘트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시멘트 관련 좀 대장주로서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조금 눌리는 게 오히려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1,850원대 이하에서는 좀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저항대를 좀 돌파하다가 다시 눌린 상황인데, 어제 흐름만 보자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13,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목표가는 13,000원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저점 부근이 한 9,200원 이하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는데요. 아세아 시멘트 주주 환원 정책 소식에 강세를 보였었습니다.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건자재 값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함께 급등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3.29% 하락하면서 오히려 눌리고 있는 이 시기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1,590원이고요. 지금 1,85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200원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솔리드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솔리드도 지금 계속해서 좀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결국에 이제 좀 실적도 받쳐주고 어떠한 그런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은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호조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4 연간 이제 예상 매출액이 한 3,300억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한 400억 정도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뭐 작년에 한 2,800억 그리고 각각 영업이익도 한 280억 정도였는데 전년 대비 훨씬 더 좀 크게 개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2024, 2025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오픈랜 시장이 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사실 솔리드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 오픈랜으로 인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랜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이제 기지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 통신 장비의 뭐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분리를 하는 이런 무선 통신망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점이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글로벌 오픈랜 시장을 봤을 때 규모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3억 달러 정도 되는데 뭐 2028년까지 봤을 때는 거의 80억 달러까지 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에 좀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5G 관련 내에서도 가장 최선호주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뭐 빅데이터라든지 AI 관련 산업들이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4차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미래 기대 가치는 굉장히 높은 이런 산업들인데 완성형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도유망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4차 산업이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그런 통신 장비나 네트워크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 이제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또 이제 동반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셔도 좀 좋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07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뭐 6,200원 이하대에서는 이 종목 역시도 좀 분할로 담아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인 7,500원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역시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솔리드인데요.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오픈랜 시장이 확대되면서 내년 또한 호실적을 전망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변동성 강한 시장에서는 실적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담고 있으셔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해당 종목 역시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 와 AI 발전으로 중장기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현재 1.3% 하락하면서 6,080원 선에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6,2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200원 이하에서 잡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이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시기가 딱 좀 좋지 않나라는 좀 생각입니다.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결국에 단기 관점이 아니라 뭐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거라면은 결국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앞으로 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화승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유형에 속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스포츠용품 이제 신발을 또 ODM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이제 협력사 브랜드로는 아디다스나 이제 나이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모멘텀을 좀 잃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상에 조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재고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재고 처분을 못했었고 공장 가동률도 뭐 100% 미만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상황.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3분기까지는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재고 처분을 내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4분기부터는 조금 기대감이 살아나는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디다스의 재고 자산 추이를 좀 보게 되면은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한 50% 정도가 넘어갔었는데 올해 이제 하반기에는 또 40% 미만으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사실 이 생산 업체 입장에서 보자면 재고가 무조건 없는 게 좋은 거겠죠. 아무래도 그만큼 판매량이 많다라는 거고 판매가 많아져야지 그만큼 이제 수주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산으로 연결이 되면서 매출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재고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또 올림픽이 있죠. 2024년에 파리 올림픽을 또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스포츠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이전에 항상 신규 제품을 또 마케팅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생산이 또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지금 남아있는 재고를 또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고 처분은 올해 연말까지는 지금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4분기부터는 확실히 실적 턴어라운드를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제 주가적인 부분인데 현재 아디다스의 주가를 보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이미 반등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화성엔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데드크로스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이제 후반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7,690원대인데요. 7,700원 이하대에서 좀 담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한 9,000원대까지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따라가 말아 종목까지 들어봤습니다. 화승 엔터프라이즈 3분기 실적 부진이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재고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올해 실적에서 좀 저점을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0.13% 상승하면서 7,7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7,700원 이하에서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7,000원 이하로 잡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세 종목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업 리포트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리포트는 유한양행인데 어제 갑작스럽게 17%가 급락하면서 갖고 계셨던 분들 정말 많이 상심 크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한양행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의 리포트가 나왔을지 화면을 통해서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렉나자 암세포 치료제인데요. 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그 결과 자체는 합당했습니다. 결과 자체가 잘 나왔는데 시장 예상했었던 것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실망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시장은 경쟁사를 압살할 수준의 데이터를 원했다. 이렇게 지금 암 치료제 임상 결과에 시총이
1조 이상 증발했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왔습니다. 자, 3분기 실적이 이에 따라서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목표 주가 9만 원으로 하향하나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한다라는 리포트. 자, 그럼 다음 한번 살펴보실게요. 지금 특이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래에 있는 유진투자증권이 10월 4일, 즉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이 클 때 10월 4일 유진투자증권은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오늘 나온 융합양행의 리포트는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오히려 하향 조정했는데요. 이 일주일 사이에 리포트가 조정을 계속해서 이제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지금 앞으로 주가 추이는 어떻게 될지 저희와 함께 끝까지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증시고 오늘의 핵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밀려 내려가고 있네요. 코스피 1.5%, 1.8%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약세였고 중동 위기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 로봇주들을 지금 필두로 해가지고 하락을 좀 이끌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시 6만 전자권으로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69,5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개장 전 지금 사코너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 퍼스텍 이렇게 반정민 소장이 얘기를 했었고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아세아 시멘트, 솔리드 그리고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언급한 거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은 우리 강간호 앵커께서 해주셨는데 더욱더 신뢰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